자, 이번에는 경방역학을 보겠습니다. 경방역학. 우리가 지금 계기역학하고 있죠. 계기역학, 상수역학, 의리역학, 그 다음에 계기역학인데, 이 계기역학은 맹의가 만들었다고 그랬죠. 맹의가 만들어서, 이게 그 다음 제자가 누구냐면, 처연수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맹의에게서 처연수로, 이제 학문이 계승이 됐겠죠. 그런데 이 처연수는 초시영림이라고 하는 그 책을 지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맹의에서 시작된 괴기역학이 어디서 완성됐다? 경방에서 완성됐다. 경방이 완성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경방은 누구냐면 이 처연수의 제자예요. 그러면 결국은 경방 입장에서 보면 맹의는 할아버지 스승이죠. 그쵸? 자기 스승이 처연수고 처연수의 스승이 맹이니까 경방은 맹이는 경방에게 있어서 할아버지 뻘 되는, 그래서 한 30년 정도 앞선 학자인가 봐요. 그래서 맹이, 처연수, 경방 이런 식으로 학문이 승계되는 그런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족, 스승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에 해당되는 일문의 스승이다. 경방은 한나라 때, 한대의 상수역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주역을 점서로 깊이 인식하고, 이 말은 뭐죠? 적어도 상수역학으로 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괴기는 여기다가 플러스 뭐다? 나시를 가미했다. 이렇게 앞에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점서로 보지 않고 뭘로 봤다? 의리역학은 이거를 도덕적 어떤 잣대를 해줄 수 있는 그걸로 봤다는 거죠. 어쨌든 점서로 깊이 인식했다는 것은 상수역학으로 봤다는 거죠. 깊이 인식하고 인간사의 기룡, 이게 이제 점이잖아요. 그쵸? 수많은 해석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천인감흥 사상의 중요한 통로였던 기후 예측에도 정통하였다. 그래서 이 경방은 기본적으로 상수역학을 모토로 해서 이 괴기역학까지 발전시켰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천인감흥이 뭐죠? 하늘과 이는 서로 감응한다. 서로 느끼고 응한다는 거죠. 우리가 풍수의 기본 원리가 뭐죠? 풍수의 기본 원리가 이 천인 감응 사상하고 비슷한 게 동기 감응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기 감응. 동기 감응이란 뭐죠? 묘지에 묻힌 선조의 기운을, 선조가 받는 기운을,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을 선조의 유골에 깊이 저장을 했다가 같은 같은 기를 가진 후손에게 좋은 기를 물려준다. 그 대신 나쁜 기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후손에게 나쁜 기가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기운인데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요즘 식으로 말하면 DNA가 같다, 이런 의미로 보겠죠. 어쨌든 그런 사상인 것처럼 이 천인 감응도 우리가 천과 인과 지, 천지인 삼재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늘과 땅은 같다. 또는 사람의 몸은 우주의 몸을 우주를 닮은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이 천인 감응은 뭐냐면 통로라고 하는 것은 기후 예측이에요. 결국은 옛날에는 어떤 흉년이 들거나 비가 오거나 가뭄이 들면 뭐다? 이거는 하늘이 군주에게 대노한 것이다. 그래서 기후제도 지내고 막 그랬잖아요. 굉장히 그런 게 강하죠. 옛날에는 이제 그런 천인 감응 사상이 굉장히 활발했기 때문에 하늘의 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식이 강했고, 통치자들은 그걸 또 활용한 분도 있죠. 나는 하늘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래서 뭐 중국에 보면 천자, 그쵸? 천자 사상이라든가, 그리고 또 중국의 옛날에 이제 그 중국의 그 치수 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홍수로부터 그 백성들을 구제해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 뭐죠? 날씨죠. 기후 예측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후를 예측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상수역학에서도 발전한 그런 역학의 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뭐다? 점서죠. 점서. 인간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거는 필요가 없고, 그거보다는 이 점이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 경방은 점서 해석 방법의 틀을 짜면서 맹의의 계기설을 더욱 발전시켰고, 당시에 크게 유용하던 음양오행학설을
주역과 결부시켜서 자신의 이론 속에 녹아내렸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행, 음양 오행은 기본적으로 무슨 범주죠? 명리학이 범주잖아요. 그쵸? 명리학. 그런데 여기에 이제 주역 또는 역학, 여기는 뭐다? 이제 이거는 점서잖아요. 그렇죠? 어떤 점을 치는 거죠. 시초점을.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주역에는 점을 치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상수역학의 범주였죠. 플러스 여기 뭐가 있다? 괴기역학이 나왔다. 맞죠? 괴기역학. 여기는 뭐다? 날씨를 대입한 거죠. 그런데 자 여기는 괴기역학에는 이제 여기에 더 나아가서 뭐가 있냐면 이 경방은 여기다 뭐다? 음양오행, 명리학적인 오행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했다. 이런 의미가 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주역에다가 음양오행적인 개념을, 음양오행 학설을 주역과 결부시켰다. 이게 경방의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방역학은 실제 64개 계산과 계사 효사를 중심으로 그 자신의 역학 체계를 확고하게 다듬었다. 당내 황족했던 유양은 경방역학이 주역이 아닌 새로운 이론으로 착각할 정도였다고 한다. 맹의 뒤를 이어서 경방은 64개의 계상의 간지를 배당하여 주역의 계상을 음양오행론 쪽으로 설명하였다. 간지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10간. 이건 뭐죠? 천이죠. 그 다음에 지는 뭐죠? 10이지. 그쵸? 천간은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지지는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래. 이거 있죠? 12개, 10개. 요거를 64개 계상에다가 결부시켜서 뭔가를 음양오행 쪽으로 주역을 한번 풀어봤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배우겠죠? 그런 내용들인데, 어쨌든 경방의 큰 업적은 뭐다? 역학에다가 뭘 넣었다? 음양오행적인 그러한 내용을 가미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경방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주역의 해설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주로 음양오행과 관련되겠죠. 자, 요거를 한번 뭐가 있나 볼까요? 자, 괴기설은 맹의 것과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많다. 경방이 더 발전했겠죠. 자, 맹의가 최초, 그 다음에 초연수, 그 다음에 경방 이렇게 흘렀기 때문에 맹의가 처음에 주장한 그런 괴기설이 점차적으로 다듬어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괴기설은 같으면서도 더 발전된 모습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팔궁괴설, 납갑설, 오행설은 경방이 최초로 만들어낸 주역의 해석 방법이다. 그래서 주역의 해석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에 점점 이론이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쭉 한번 그동안 보면은 역학에는 우리가 처음에는 상수로 뭘 봤죠? 점을 봤어요. 점. 그런데 점을 봤는데 이 상수 역학에서 점을 보다 보니까 여기서 사람이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리적인 측면이 나와서 의리역학이 됐어요. 거기에 나가서 이제 괴기 여기 나왔는데 여기에 나가서 이제 뭐냐면 날씨까지 뭐 이 기후 후 있잖아요. 날씨 이런 것까지 발전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여기 역학보다 하나의 점술이고 다른 파트에서 이야기하는 명리학적인 그래서 음양오행을 이것의 괴상과 결부시켰다. 이게 누구다? 경방이다. 그 말이죠. 경방. 그래서 경방이 최초로 이 64개에다가 음양오행의 이론을 대입시켜서 뭔가 새롭게 주역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결국은 주역 해석 방법도 이것도 다 해석 방법이겠죠. 상수역학도 주역의 점사에 와서 해석 방법이고 의리역학도 해석의 방법이겠지만 여기는 이제 가치를 부여한 거겠죠. 인간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뭐 꼭 인간이 아니라도 뭐 지금은 뭐 나설 때가 아니다. 뭐 자중할 때다. 지금은 할 때다. 뭐 이런 가치 판단을 부여한 의리역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더 나아가서 인간의 범주를 넘어서서 이 천인 감흥, 하늘과의 교감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 괴기역학에서 뭐 이렇게 더 발전했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냐면
타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음양오행은 주역에서는 음양오행이 원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음양 그 다른 명리학에서 나오는 음양오행의 그러한 내용을 역학하고 접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최초로 시도했던 사람이 누구다? 경방이다. 그래서 경방은 이 새로운 한나라 때 한나라 때 이제 이 어떤 괴기역학을 완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경방의 의의는 이 64개에다가 음양오행을 대입을 시켜서 뭔가 주역을 새롭게 해석하려고 한다. 그 내용이 뭐냐면 팔궁개설, 여기 보면 팔궁개설 이런 거 있죠? 팔궁개설, 낙갑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배우겠죠. 팔궁개설, 낙갑설, 오행설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